안녕하세요. 저희는 제8기 도시미인 쿨걸즈 팀입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방콕 곳곳을 탐방하며 폭염 대응 측면에서 리질리언스를 연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도시는 더 더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도시를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바닛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을 도시 공간 속의 건물, 녹지, 물, 세 가지 분야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중 먼저 건물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과 공존하며 열을 조절하는 지혜가 담긴 건축물들. 그 첫 번째 사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방콕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짐 톰슨 하우스는 태국 실크를 세계적으로 알린 짐 톰슨의 본가로 현재는 박물관, 레스토랑, 상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6채의 전통 태국 주택이 모여있는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 전통 주거 구조의 훌륭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더위를 절감하는 건축 설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짐 톰슨 하우스는 마치 정글 속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경외하며 건물 주변에 숲과 물길을 배치해 자연과 연계된 설계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땅의 신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산프라품을 세우고 매일 음식과 물을 바치는 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태국 전통 가옥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축과 전통신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국은 장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상에서 한 층을 띄운 형태의 주택 구조를 채택하며 자연 환기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왔습니다. 높은 층고, 넓은 창문, 천장에 구멍이 있는 펜스, 가파른 지붕, 나무 재료 사용 등은 모두 더위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설계 요소입니다. So that's why we can you can see in Thai houses in the past just fan. You can stay all the time. It's okay. You can fly with the fan. But right now I need air condition. Yes.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지금의 도시 설계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던 반면 오늘날 도시는 고층 건물로 가득 차면서 이러한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건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콕의 선도적인 건축 설계 사무소인 A49를 방문했습니다.
A49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LED AP 인증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일조, 풍력, 에너지 모델링 등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연 자원을 최적화하는 설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A49는 건축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피 재질, 이중 유리창, 외부 차양 장치, 녹지 및 연못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49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면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친환경 설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도시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t's supposed to be to get higher temperature because it's close to the equator, right? Close to the sun than Thailand. But the temperature instead, the temperature is lower, 2 or 3 degrees. Because my key is that the technology can help solving all the problem, but that's cost a lot of, at least you have to pay. But by natural way, plant the tree, solve everything. Encourage the comer, the younger, to in Singapore they said that every student has to plant a tree, use the same name. For example, let me think. For example, Tong, Jin, Cheong, Sena. You have to watering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that. That's smart, psychology. Yeah. So in my opinion, you can use high technology, everything, but back to basic. Use the natural way. Plant the tree. Singapore set you a good sample for the neighbor country. Not only neighbor country, I think for the world. Feel jealously about that. They care much about the tree, where to plant, where to locate. 또한 싱가포르는 태국 도시 디자인 개발 전문 기관인 UDTC의 니라몬 세리사쿨 소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And this is just replicate from the success of Singapore. I interviewed people in Singapore embassy. She said she never carry umbrella when she goes out because she's so sure that she will not exposed to any sun or rain because the whole city covered by the covered walkway. 마지막으로 A49는 건물 내부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 설계와 관리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건축이 단순한 외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과 관리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건물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방콕 도심에는 더위를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녹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표적인 녹지 공간인 룸피니 공원과 벤자키티 공원은 총 1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방콕의 여파라 불릴 만큼 도시 내에서 중요한 녹지 공간입니다. 달리기 및 자전거 트랙, 반려견 공원,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룸피니 공원과 벤자키티 공원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에 태국의 도시철도인 MRT역, 박물관, 원방콕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가 위치해 있어 녹지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룸피니 공원은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오리배를 타거나 잔디밭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녹지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 금지, 쓰레기 분리 배출, 반려동물 통제 등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라몬 씨와의 인터뷰 때 언급되었던 스카이워크를 방문했습니다. The green bridge is being constructed. This is also the bridge with trees, just to link two parks, link the economic corridors, and also link with the lower income people who live under the bridge, but has a lot of interesting things, good food, cultured with the bridge that built over their homes. They make all the stakeholders to meet and discuss and organize a lot of workshops with all the stakeholders. So this is going to be implemented. 룸피니 공원과 벤자키티 공원을 연결하는 스카이워크는 두 녹지 공간 사이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워크 위에서는 졸업사진을 찍는 시민들과 여유롭게 산책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풍경의 대비는 방콕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건너 도착한 벤자키티 공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담배 공장이었던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하수처리수 및 빗물을 재활용해 공원에 물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적인 관리 방식이 돋보입니다. 또한 공원 내 미세먼지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의 공기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여기 인사해 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나도. 안녕. 좋습니다. 한번 봐요. 좋아요. 이처럼 도시의 과거를 되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벤자키티 공원과 달리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원 방콕 프로젝트는 방콕 중심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으로 도심 재개발과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된 건물들은 주변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화 전략은 더 높은 건물 건설을 가능하게 하며 지상뿐만 아니라 벽면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에도 녹화를 시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방콕의 도심 환경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건축 설계와 도심 속 녹지 활용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녹지를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다양한 규모에서도 자연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자갈 배수 시스템과 같은 친환경적인 물 관리 방식은 빗물의 유출을 줄이고 지하수 보충에도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설계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연 친화적인 설계 방식은 도심 내 녹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룸피니 공원의 풍경도 기억에 남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바로 옆 차도로 가득 찬 차량들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은 방콕의 도시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도심 내 틈새 녹화를 위한 시도가 눈에 띄었고 녹지 공간이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되어 페스티벌이나 공원 등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콕에서 원방콕과 같은 대형 쇼핑몰은 더위를 피하는 대중적인 장소로 자주 이용됩니다. 이는 더위에 적응하는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콕에서 폭염에 취약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시원한 쉼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